여러분은 패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은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활 필수품을 넘어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자 또 한 시대를 표현하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진로 콘서트 잡스다에서는 일상 속에 녹아든 한복 디자인으로 새로운 패션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을 모셨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혜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이혜미입니다. 사실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한 게 최근이에요. 저는 워낙 한복을 전공한 한복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요즘 한복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옷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라고 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패션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 맞죠? 네. 예, 패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만의 개성? 옷? 또? 부의 상징. 패션은 어떤 것이, 우리는 보통 패션하면 옷만을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하듯이 패션은 저는 변화, 체인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크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옷도 있고요. 또 아까 개성이라고 얘기했죠. 나를 표현하는 것, 즉 개성이죠. 이걸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즘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떡볶이조차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떡볶이도. 그렇죠? 그 브랜드가 있다는 자체가 패션이라는 거예요. 떡볶이의 패션.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도 요즘은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패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옷 속에 패션이 뭐가 있을까요? 예쁘게 입는 것, 뭐 여성스럽게 입는 것, 자연스럽게 입는 것, 스포티하게 입는 것, 또 편하게 입는 것, 이지하게 입는 것, 또 예의 바르게 입는 것. 그쵸? 나를 표현할 때 또 자리에 맞게, 격식에 맞게, 거기에 장소에 맞게 입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 장소에 맞게, 선생님한테 얘기할 땐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고, 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친구들끼리의 대화가 있듯이 패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옷의 패션도 그렇게 격식과 장소와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패션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변화,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패션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연 경관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한번 머리에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자, 디자인한다는 것은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과 강과 바다와 나무와 숲과 꽃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우리가 이제 드레스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붙으면, 말 속에 붙으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물건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할 때는 첫 번째, 상품 기획이라는 걸 해요. 이번 시즌에는, 여름에는 어떤 것이 잘 팔릴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디자인을 해서 언제쯤 이것을 출시를 해야지 잘 팔릴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디자이너들은 늘 365일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그 기획을 한 것 같고, 이제 몇 벌을 만들고 어느 시즌을 겨냥해서 봄 것을 만들 것인지 여름 것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료 수집을 해요. 올해는 푸른색을 띠는 수국이 유행할 것이다. 트렌드를 잡는 거죠, 디자이너가. 그 자료 수집을 하고 나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진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가 이렇게 늘어진 드레스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세심하게 뽑아낸 드레스를 만들 것인지 그런 디자인을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게 되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세계 속에서 내가 1인자다. 내가 여기 최고다.
라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 문화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요, 사실은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들만큼은 모르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더니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내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문화 알기를 집중 파고들었어요. 우리 것을 알기. 자, 이 옷이 불편해 보이시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편해 보여요. 자, 다음 볼게요. 촌스러워 보이시나요? 요즘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는 한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복은 조선시대의 한복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입고 있는 치마 저고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18세기 한복 치마 저고리가 그대로 쭉 유지해서 지금도 입혀지고 있어요. 근데 왜 18세기 옷만 한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유독 한복은요, 조금만 변화되고 서양 것이 들어가면 저거 한복 아니야 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복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숨어있는 깊은 아름다움도 있고요. 저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살린 한복을 가지고 내 아름다움을 정말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네, 한창 아이들이 꾸미는데 관심이 많을 나이여서 그런지 눈빛이 참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궁금한 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춘 별을 쏟아 여러분이 미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몇 개씩 뽑아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패션 디자이너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냐면요. 사실 작년에 제가 신한복 디자이너로 뽑혀서 패션쇼를 했을 때 패션쇼가 끝나고 저희 딸아이가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려줬냐면 엄마 좀 멋있더라? 이렇게 올렸거든요. 사실 가족이 인정하고 제가 키운 딸아이가 인정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죠? 지금 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인정해 드릴 때 부모님은 가장 행복함을 느낀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아이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못 벌 수도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 많이 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도 쭉 강연에 설명을 드렸지만 나만의 것이 된다면, 갖고 있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제의 능력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갖고 있는 특이한 요소를 갖고 있다면 내 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살펴봤는데 현장에서 아마 여기에 있는데도 질문이 안 뽑혔거나 좀 더 궁금한 게 생겼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부담 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볼까요? 디자이너 중에서도 신발 디자이너라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왜 그 중에서도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까 운명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결혼을 하면서 이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님께서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대째 물려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맨 처음에 그것을 제가 어머니, 시어머니 밑에서 일을 할 때에는 이쪽에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한복이라는 것이 색감을 갖고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복식사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원을 이제 이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이 미술 쪽이니까 미학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미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름다움을 철학적으로 푸는 것이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철학적으로 좀 풀어보니까 서양 옷보다는 한국 복식에 갖고 있는 담겨져 있는 우리 문화, 우리 정서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 대단히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임무는 제 뜻과 상관없이 했지만 저는 정말 제 평생에 다른 것은 저한테는 다른 직업은 없다.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친구 궁금했던 거. 패션 디자이너 말고 다른 꿈들도 있으셨나요? 제 꿈은요, 워낙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을 제가 너무 존경해갖고 저는 뭐 다른 꿈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꿈이 직업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됐다고 꿈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변호사가 꿈이었다고 변호사가 되면 꿈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누구나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꿈들이 어떤 직업으로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업이 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은 저도 선생님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하면서 지금 대학에서 선생님으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오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꿈도 이루어지고 지금 이 꿈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하면서 더 큰 꿈을 가진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직업으로 정말 저만의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마지막 한 명 누구 질문해 볼까요? 네, 이 친구.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요, 만족하시나요? 네, 100% 만족해요. 네, 끝까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옷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것을 손님이 선택하고 또 입혔을 때 기쁨으로 반응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또 패션 디자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직업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꿈꾼다면 그것이 최고의 직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방향이 꼭 패션 디자이너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또 다른 디자인 세계로 펼쳐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을 거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먹고 정말 행복한 길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디자인이 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